자, 반가워요. 오랜만에 메통구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교실에서만 수업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납니다. 자, 교과서 210페이지입니다.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성찰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통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성찰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학습지, 제가 만든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보시죠.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적 차이라는 건 문화 차이가 나는 거겠죠. 자세히 보자면 문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회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 문화적 차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문화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자연환경. 각 사회가 처한 자연환경이 다름. 즉,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나타나고, 또 적도 주변에 있는 나라는 여름, 항상 여름처럼 덥죠. 또 극지방은 항상 춥죠. 이렇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타나 있다시피 이 사람,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요 라고 하죠. 또 이 소녀가 있는 지역은 눈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리는 눈, 땅에 쌓인 눈, 바람에 휘날리는 눈 등을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요 라는 문화 차이가 자연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인문환경. 인문환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이 인문환경이죠. 그래서 인문환경으로 인해서 각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인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죠. 종교. 이 지역에는 이 종교를 믿고 저 지역에는 저 종교를 믿는다면 서로 문화가 달라지겠죠. 교과서에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슬람 문화가 나오네요. 이슬람교 전에 배웠지만 뭘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문화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문화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건 이해했으니까 문화라는 걸 어떻게 서로 바라봐야 할까? 차이가 나는 이 문화를 서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 보면은 문화는 각 사회에 처한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사회의 문화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어떤 문화가 발생할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선 돼지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왜 이슬람 문화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너희들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가, 야, 너희들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불결해. 더러워. 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기분이 어떨까? 나쁘겠죠. 문화가 다른데 자기의 문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 인한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문화상대주의입니다. 뭐예요? 문화상대주의. 의미, 각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상황 및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문화이해의 태도. 상대주의라는 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화상대주의.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구나.
아, 그들이 믿는 종교가 그렇기 때문이구나. 또 더 들어가면 이슬람 문화권은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가 잘 자라지 못해서 돼지고기를 기피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상대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양한 문화가 공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경계할 수 있다. 우열을 가린다. 우열을 가린다.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한지 나누는 게 우열을 가리는 거죠. 즉, 뭐가 더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은지를 가리려는 그런 태도를 경계할 수 있다. 즉, 문화가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문화는. 대부분의 문화라 그랬어요. 모든 문화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는 서로 다른 거지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뛰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열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간의 서열을 매기는 그런 태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문화 상대주의로. 그러면 문화를 이해할 때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과서에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서로 교류를 하니까 서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내용이 보시면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해서 이 두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왼쪽의 친구는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지. 다른 나라의 음식은 먹어볼 것도 없어. 라 그러면서 한식을 찬양하는 반면 오른쪽 친구는 우리나라 음식은 촌스러워. 선진국의 음식 문화를 본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외국 음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친구 모두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있죠. 즉, 문화를 상대적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잖아.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열등하다라는 아까 말했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중에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문화의 태도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자, 하나씩 볼게요. 의미. 자문화 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자기 문화가 중심인 거야. 따라서 자기 문화를 가장 우월하다. 우리 문화가 최고다. 라고 여겨서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 주로 자기네 문화가 최고고 나머지 다른 문화들은 다 자기 문화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와 반면에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믿고 다른 문화가 최고다라고 동경하여 자기 문화를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사대주의는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떠받드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사대주의죠. 상대방을 떠받든다. 상대방을 높게 쳐주는 게 사대주의인데, 문화 사대주의라면은 문화적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통점을 볼까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공통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문화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문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나머지는 다 별로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신이
자신의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께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겠죠. 그리고 또 자국 내의 사회 통합 및 민족성 고취. 자기들 문화가 최고라고 여기니까 자기들 나라의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잘 뭉치겠죠. 사회 통합이 잘 될 테고. 또 민족성. 민족성이 결국에는 문화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니까 대부분. 그래서 민족성이 고취 높아진다. 자, 문화 4대주의. 남의 문화가 최고고 우리 문화는 완전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장점.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적극적이게 되겠죠. 남의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받아들이겠죠. 수용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문화 수용이. 또 모방을 통해 자국의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기술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기술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모방을 하면서 자국의 기술도 발전할 수 있겠죠. 장점은 이런 거다. 단점을 볼게요. 자문화 중심주의의 단점. 우리께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는 거지. 국제화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잘 지내는 게 국제화잖아요. 국제화 시대, 국제화 사회 이럴 때. 근데 내게 최고고 남의 것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국 문화를 퇴보시킴. 자국 문화, 자기 나라의 문화가 퇴보, 뒤로 후퇴한다. 즉 발전이 안 되고 퇴보한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야. 왜냐? 이 자기네 나라 문화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서로 교류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데 교류를 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자국 문화가 퇴보된다는 거야. 발전이 안 되고 뒤로 역행한다는 거죠. 문화 사대주의, 남의 게 최고야 라고 하는 태도의 단점은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주체성, 주인된 마음, 주인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문화적 주체성이란 말은 이 자기네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혹은 문화에 대한 애착, 주인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문화적 주체성인데 남의 문화가 최고다, 우리 문화는 완전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주체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또한 자국 내 사회 통합이 부족할 거야. 우리나라 문화가 별로니까 우리나라 내 사람들 간에도 끈끈한 뭔가가 없어지겠죠. 애국심 뭐 이런 것들 없어지겠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자국 문화를 퇴보시킴. 결국에 자기네 나라를 문화를 무시하는 거니까 퇴보당하겠죠. 자세히 보면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장단점이 반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 예는 중국의 중화 사상, 역사 시간에 배웠죠. 중국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최고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다라고 부르고 다녔었죠. 다음 또 대표적인 예가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그래서 왜 나라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안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자기 문화가 최고다. 교류하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예고요. 세 번째가 프랑스 여배우의 한국 개고기 문화 비판. 프랑스 여배우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개고기, 개를 식용으로 먹는 이 문화를 상당히 비판했었어요. 야만스럽다. 어떻게 인간의 친구인 개를 먹느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 역시나 자기네 개를 먹지 않는 문화를 기준으로
비판하는 거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식용 개고기를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죠. 문화사대주의 예시. 조선시대의 소중화 사상. 조선시대에 이제 중화 사상과 비슷하게 소중화 사상이라 그래서 중국이 중화 사상으로서 자기네 나라가 최고라 그랬죠. 그럼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럼 소중화 사상으로 하자. 중국이 중화 사상이니까 세계의 중심이고, 그럼 중국 옆에 있는 우리 조선은 소중화, 즉 두 번째로 중심이다. 작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소중화, 작은 중심.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고 조선이 두 번째 중심. 그 옆에 있는 작은 중심이라는 거니까 중국을 더 높게 쳐준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고, 다음이 한글 간판보다 영어 간판이 많은 길거리. 보면 대부분 같은 표현이라도 영어 간판을 많이 쓰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한글보다 영어가 좀 더 낫다,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문화 사대주의고, 국산품보다 외국산 물품을 선호하는 현상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화 사대주의, 남의 게 최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1쪽까지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12쪽 넘어가면,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문화를 이해해 줘야 하는가?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좋아, 문화 상대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 오케이다 이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눈을 마주치면 무조건 서로 뺨을 5대씩 때리는 문화다. 그런 문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외국인이 모르고 그 나라에 갔는데 눈이 마주쳤어. 그럼 눈 마주친 사람마다 다 와서 뺨을 5대 때려. 이거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이런 좀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문화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2쪽에 나옵니다. 보편윤리 차원에서 문화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먼저 보편윤리 봅시다. 보편윤리라는 건 보편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건 넓게 퍼져 있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이, 여기 좀 적을게요. 그런데 잘 보이려면 이렇게 되면 잘 보이죠, 그죠?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윤리를 보편윤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보편윤리라는 거겠죠. 그죠? 이건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울 때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편윤리 차원에서 문화성찰의 필요성. 문화성찰이라는 건 문화적으로 반성해 봐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를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무조건 존중할 수는 없다는 거야.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문화 성찰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거야. 어떠한 문화의 사례가 있길래 모든 문화를 인정해 줄 수 없는가 한번 봅시다.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남편의 시신과 함께 태우는 문화. 끔찍하죠, 그죠? 끔찍하죠.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아내도 같이 죽어야 돼. 또 미의 기준이 작은 발이었던 시대에 맞춰 발을 강제로 작게 만드는 전종 문화.
순결해야 된다는 종교적 관습으로 인한 할례 문화. 할례 문화라는 건 이제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이 생식기를 일부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 할례예요. 이게 잘라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네 번째, 집안의 명예를 먹칠했다고 생각할 경우 가족들이 직접 살인하는 명예살인 문화. 이 문화 말고도 다른 문화들이 많지만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위에서 말한 인권, 자유, 평등 같이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들을 빼앗는 문화죠. 이런 문화를 인정해줘야 할까? 이거야. 이러한 문화는 사실 인정해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문화상대적 관점이랑 충돌하잖아. 문화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라고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앞에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존중할 수 없다. 왜? 보편윤리를 어기는 문화들이니까. 이런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를 계속 놔둘 순 없으니까 문화 성찰이 필요하다 이거.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되돌아보고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문화 이해 태도가 필요하나?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상대적 태도를 지녀야 함.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편윤리에 근거한 문화성찰을 통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나오죠. 여기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는 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존재하는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의 태도예요. 극단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야. 뭐든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인데 너무 이해를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위에 모든 이런 좀 신체적 그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문화까지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입장인데, 이러한 태도를 가질 경우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아닌 자유, 평등, 인권 등을 침해하는 문화마저도 모두 이해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빠져선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즉, 딱 한마디로 하자면 보편적인 윤리관 안에서 인정되는 문화에 한해 그 문화를 상대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 태도이다.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가지되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안 된다라는 게 내용이죠. 그래서 212쪽에 이제 내용인데 뭐 명예살인, 뭐 할례, 전족 이런 것들 나옵니다. 213쪽에 보면 보세요. 발을 아주 어릴 적부터 막 천으로 꽁꽁 매서 발이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막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작은 발이 예쁘다라는 그런 미의 기준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인 거예요. 역시나 윤리적으로 봤을 땐 몹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해줘서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214쪽에 215쪽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과연 이해해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보편윤리적 차원에선 문화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오늘은 215쪽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